네, 오늘은 화장품 업종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반등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래도 좀 주식에 반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품주 다시 봐야 되나 이런 분들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난해 4분기 실적들은 어떻게 나올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실적 발표를 아직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네. 않았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작년 2분기 대비 3분기 실적이 좋았었고 실제 4분기도 3분기 대비 나아지는 모습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매출이 올라가면서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가 4분기에 굉장히 또 강화되는 추세여서 다행히도 4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한 단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조금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얘기시네요. 그게 이제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지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박 연구원님께서 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 국내 H&B 채널 중심으로 실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더군요. 그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사실 최근에 이제 국내 실적에서 뭔가 성장의 동력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제 H&B 채널이라고 일컬어지는 올리브영향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의 수출 물량이 강세를 띠는 점도 이제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H&B 채널 같은 경우는 내국인 수요도 크지만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수요가 상당히 의미 있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올리브영 자체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추세가 강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점되는 브랜드들도 다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좀 동시에 개선되는 추세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 내국인에 의한 수요였었으면 작년에 이제 2월부터 저희가 마스크를 좀 벗었죠. 네네. 그러면서 약간의 올해는 좀 기저에 대한 좀 차이가 생기면서 베이스 부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었는데 사실 관광객에 의한 수요도 꽤 많다 보니까 사실 2019년도 대비해서 작년도가 외국인 관광객은 한 70% 회복이 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못해도 100에서 120% 정도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른 H&B 채널 수요는 올해도 여전히 강세를 띨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H&B가 이제 헬스 앤 뷰티 이걸 줄여서 저희가 H&B라고 하죠. 말씀하시면서 이제 관광객들 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시장의 관심은 이제 미국하고 일본 쪽으로의 수출에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중국은 이제 좀 힘든 것 같고 얼마나 그 중국 비중을 그쪽으로 옮겨내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약간 국뽕이 차오를 수 있는 어떤 또 도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사실 미국으로 나가는 한국 화장품의 전체 수출이 꽤 많이 늘고 있고 특히 일본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전체 화장품 수출에서 한국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으로 나가는 한국 화장품의 수출도 미국 전체 화장품 수출액 대비해서 비중이 17%, 18%까지 올라가고 있는 많이 상황이에요. 올랐네요. 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뷰티 시장을 갖고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한국 브랜드가 최근에 수입액으로는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인디뷰티, 특히 저가 브랜드들로 대표되는 이 인디뷰티 시장 안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브랜드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사들의 이제 물건을 생산해주는 OEM사들 ODM사들까지도 최근에 한국 법인을 중심으로 실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장품 관련해서 투자할 때 중국 시장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중국은 사실 지워진 지 꽤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네네.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같은 대형사들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기준으로는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중국의 매출 비중이 오히려 회복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동남아시아, 일본 쪽으로의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강해서 중국 매출 비중은 더 떨어질 거라고 보지만 사실 최근에 인기가 있는 인디뷰티 저가 브랜드들에 비하면 중국 매출 비중이 좀 가지고 있는 편이죠. 특히 중국에서 최근에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적자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가 지금은 더 중국 사업을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인디뷰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중소형 화장품 회사를 인디뷰티라고 하나요? 네, 약간 좀 작은 브랜드, 뭐 소형 브랜드라고 좀 많이 일컬어지는데요. 보통 이런 작은 브랜드들이 약간의 저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디뷰티 하면 곧 약간 중저가 화장품을 조금 지칭하는 좀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디뷰티 시장 그러면 올해 계속 좋을 걸로 보세요? 네, 사실 글로벌리 미국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불황형 소비가 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좀 네.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금리가 급격히 내려갈 상황은 또 아니라고 좀 보여져서 전체적으로 불황형 소비가 올 한해 굉장히 대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소비 혹은 가성비가 있는 브랜드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제 화장품 채널 쪽에서는 다이소라는 굉장히 저가 채널도 성장세를 올 한해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보는 어떤 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디뷰티 브랜드사들, 저가 브랜드사들 중심으로의 실적 강세는 이어진다. 사실은 아모레퍼시픽도 최근에 실적의 모멘텀을 이끌어내는 쪽은 이니스프리나 라네즈 같은 저가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대형사, 중소형사 할 거 없이 저가 브랜드들에 대한 실적 강세는 4분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 보인다. 대형사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약간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형사의 실적 계산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의 힘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나요, 그러면? 네, 아모레퍼시픽만큼은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이니스프리 라네즈 중심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일본 쪽으로도 좀 모멘텀이 다시 좀 부각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도 실제 최근에 어떤 가성비 소비의 한 일환이라고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올해 박영권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면 화장품주의 탑픽은 어디예요? 이제 아직은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가 지금은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중소형사들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기업은 클리오, 그리고 아이패밀리 SC, 또한 코스메카 코리아나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인디뷰티 브랜드들을 이제 외주 가공해주는 이런 OEM사들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사들은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중국의 적자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세 종목 올해 탑픽으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